인더스 문명의 탄생, 기원전 2500년경. 이후 시간은 한참 흘러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인더스강 주민들은 멀리 서쪽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청동 제작을 배워 한층 더 진화한 문명을 건설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더스 문명이었다. 인더스 문명이 있던 지역에서 출토된 장신구와 놀이기구, 안장 등이다. 청동기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500년 후 이집트로 전파되었으며 다시 500년 후 인더스 지방으로 전파된 것인 청동기 문명의 전파 순서이다. 인더스 문명의 성립 시기가 다소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만큼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광대해서 발굴된 도시 유적지만 250여 개가 되는데,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이 인더스 문명의 도시 유적지이다. 도시마다 인구가 2-3만 명씩이었던 걸 감안하면 당시 인더스 문명의 인구는 어림잡아도 500만 명 이상이었던 것이다. 당시 세계 인구가 약 2800만 명이던 시절이니 4500년 전 세계 인구의 20%가 인더스 주변에 살고 있었던 것임. 아울러 도시의 발전 수준도 당대 최고를 자랑하여 바둑판 모양의 포장도로, 폭이 10m나 되는 대로, 5층 높이의 고층 건물, 광장, 공중 목욕탕, 댐과 저수지, 강물과 빗물을 분리하여 저장할 수 있는 인공수로, 도시 주변의 인공 저수지의 모습이다. 아파트, 수세식 화장실, 모헨조다로 유적의 아파트 내부 구조이다. 개인 우물의 모습이다. 도시 곳곳에 조성된 발달된 상하 수도 시설까지, 고대 도시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쉽게 말해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의 로마 문명. 특히 이곳에서는 구운 벽돌을 사용해서 건축물을 지었는데, 이는 진흙을 말려 벽돌로 사용했던 비슷한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기술이었다. 또 상공업이 발달하여 도시마다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청동 무기를 만드는 대장장이, 옷감을 만드는 직조공과 염색공, 토기를 만드는 도공, 장신구를 만드는 보석공들이 있었고, 비단, 무명, 양모 등 다양한 직물을 생산하였다. 인더스에서 출토된 4500년 전의 놀이기구이다. 주사위의 모습이 보인다. 메소포타미아와의 교역, 메소포타미아를 상대로 한 교역.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자 바깥 세계와 교역이 활발해져 인더스의 상인들은 배에 짐을 가득 싣고서 아라비아 문명과 교역을 하곤 했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유물이 바로 인더스 인장이다. 인장은 가로 세로 3cm 정도의 작은 돌들에 인도 토종의 제부소, 보리수, 여신 등의 그림을 새겨놓고 인더스 문자를 곁들여 만들었는데, 여러가지 인더스 인장들의 모습이다. 이런 인장을 점토판에 찍어 인더스의 상인들은 상거래를 했던 것이다. 당시는 종이가 없어서 점토판에 글을 썼던 시절임. 그런데 이런 인장이 바다 건너 2000km 떨어진 아라비아 반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다. 당시의 교역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점토판에서도 인더스에서 온 역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로 인더스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와 직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인더스는 주로 목재와 장신구를 수출했고 메소포타미아로부터는 목재 공예품을 수입했다. 메소포타미안. 오, 이것이 홍옥으로 만든 인더스의 목걸이인가? 메소포타미아로 수출하던 인더스의 목걸이다. 이렇듯 외부 문명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인더스 골짜기의 사람들은 문명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었다. 히라파에서 발굴된 45m 크기의 거대한 곡물 창고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통해 오늘날 인도 문명의 출발점인 인더스 문명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당시 동아시아에서는 아직 문명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였고 약 500년이 지난 BC 2000년경이 되어서야 황하 문명이 태동할 수 있었어. 동아시아는 왜 그렇게 문명이 늦게 시작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이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문명의 전파가 어려웠기 때문임. 따라서 역사적 인문학적으로 인도 문명은 서양 문명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많다는.